자, 671페이지 보시면 주택조합 나오죠. 매해 시험 문제입니다. 매해. 그래서 보면은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조합을 말한다 해서 종류는 세 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지역 주택조합, 두 번째는 직장 주택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내지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즉 무주택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이라는 건 지금 서울, 경기 쪽은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따로, 경기도 따로, 인천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경기, 인천.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합니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구, 경북 같은 데는 대구, 경북이 묶여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지역들을 좀 통합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지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원 전문을 통산해서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 세대주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고, 직장주택조합은 일단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건설하는 주택조합, 즉 이거는 그 직장의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어져 있는 국민주택을 그냥 사오는 거, 이렇게. 이건 짓는 게 아니라 사오는 겁니다. 사오는 거. 그래서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든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든 둘 다 동일하게 요구하는 건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 이것을 요건으로 하고,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건 집을 짓는 거니까 요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이 되는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요거는 지어져 있는 국민주택을 그냥 사오는 거니까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고치는 겁니다. 즉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조합원의 자격. 자, 이러한 조합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정 수 이상 모여가지고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 신청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수 얼마나 모여야 하냐라는 건데, 자,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다만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 20인 이상.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래서 그러니까 최소 20명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 소유자들인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랑 건축 허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개 이상인지 29개 이하인지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뭐 19세대짜리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서 요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거죠. 그러면 세대수가 19세대밖에 안 되니까 다 모아봐도 19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이면 이제 조합 설립을 해야겠죠. 우리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 조합 만들 때는 허가 받습니까? 승인 받습니까? 인가 받습니까? 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 소재지, 어디다 아파트를 짓는지
그 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인가받습니다. 이렇게. 다만 딱 하나만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건 내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은 훨씬 더 까다롭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무주택자만. 대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건 주택을 지어져 있는 걸 사오는 거니까 내가 뭐 따로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차는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요것만. 그래서 나머지는 인가받는데 딱 하나. 조합 만들 때 신고하는 건 딱 하나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요것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권원은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소유권은 1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둘 다를 확보해야 됩니다. 모두 이렇게.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조합이 설립했겠죠.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조합원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원칙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를 보죠. 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집을 우리가 직접 싸게 한번 지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즉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설립 인가받는 단계에서도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얼마 확보하고 있죠? 15%. 권리가 이거밖에 없죠. 자, 이렇게 주택 건설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합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것들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유권 확보가 얼마나 용이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를 보니까 거의 이 대부분의 소유권을 이 사업 주체가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건 금방 됩니다, 사업이. 근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로 거의 막 동의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 자, 갑이 아직 소유권을 15%밖에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을에게 자신의 지위를 넘깁니다. 그냥 넘기진 않겠죠. 프리미엄 주고 넘기죠. 그 다음에 을도 프리미엄 6,000 받고 병에게 자신의 지위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병이 조합원이 된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병이 지금 손에 남아있는 건 뭐죠? 마이너스 통장 남아있죠. 즉 지금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실체가 아무것도 없죠.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단계에서 이 실체가 없는 지위만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 이걸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행위 해서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하게 하는 게 금지됩니다. 다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금지되는 거니까 실체가 생기고 나면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거부터 먼저 보면은 사업, 계획, 승인 후에는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이 교체가 됐을 때는 그 교체된 사람, 양수인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건축 허가 신청할 때 건축법에서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하죠? 원칙? 100%. 원칙은 100%.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칙은 100%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건 이미 유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권원 내지는 소유권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실제가 생겼으니까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사고팔고 하는 게 될까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건 여기 15년 내지는 20년 이상 경과된 이 주택을 고치는 겁니다. 자, 이 301호의 소유자 갑이 자신의 지위를 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병에게 또 넘기는 거죠. 근데 이 병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됩니다. 병 손에 남아있는 거 뭐죠? 요거 아파트 남아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됩니다. 소유자들이니까. 근데 아무런 실체가 없는 지위만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 해서 이 주택법 조합에서 문제 풀 때는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물어보는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주택조합 전체를 물어보는지 그걸 일단 판단하셔야 됩니다. 문제 다음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하면은 지문에 보면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냅니다. 이런 말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셋 다 공통적인 사항들, 그런 것들을 출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밑에 있는 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배제를 하고 풀어야 돼요.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게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배제를 해야 된다. 구분을 해줘야 된다. 조합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그래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게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후에는 가능하다. 해서 조합 설립 인가받고 나면 이 사업계획 승인은 2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2년 안에. 그 다음에 다른 예외적인 사유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문제로 그 책을 한번 보죠. 주택조합의 설립 나오죠. 672페이지. 672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역, 직장, 리모델링 보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지역 안에,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 묶여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남, 뭐 세종시 같은 게 묶여있고, 충북은 따로, 뭐 광주도 광주랑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전북은 또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지역들을 몇 가지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을 설립해 보시면은 가로 1번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받죠? 인가. 그 다음에 인가받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 대지가 밑줄, 이미 인가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뭐 당연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파트 짓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우리도 지을게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고려사항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조합원의 모집 및 공개 모집 이렇게 되는데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밑줄 50% 이상 권한을 확보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밑줄 그리고 공개 모집 밑줄. 자,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은 예전에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때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변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는 되게 많았던 게 그 플랜카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플랜카드가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진 게 이걸로 바뀌고 나서 공개 모집하는 걸로.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잘 확보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아는 사람들끼리 가입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사업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광고 이런 것들은 소유권 확보에 되게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사업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폐해가 많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신고하고 공개 모집했었는데 또 추가된 게 권원 50% 이상을 확보하고 나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려는 사람이 먼저 권원을 50%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때.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견원을 추궁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밑줄,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충원, 재모집, 밑줄을 하시고 선착순. 그 다음에 뭐 4번, 5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것도 어디 다른 데서 나왔나? 뭐 나중에 나오면 설명드릴 건데, 자, 발기인이라는 건 모집 신고 전에 먼저 나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발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가 아니라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만 차이점. 발기인은 1년 이상. 근데 조합원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그거만 차이점입니다. 어디 뭐 뒤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7번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에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밑줄. 주택 모집 신고를 하는 날. 그 다음에 발기인은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집니다.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비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가입비 내고 뭐 계약서 작성 의무 이런 게 없었는데 당연히 계약서는 쓰긴 쓰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의무화, 명문화 해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신설 막 섞여있죠. 이게 다 뭐냐면은 조합원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서 워낙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이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최근에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합원들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이런 밑에 뭐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이런 것도 됐고 그 안에 보면은 사업의 개요, 조합원의 자격 기준, 그 다음에 내가 대략적으로 내야 되는 분담금이라든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 권한이나 소유권 확보한 면적 비율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 이거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기억할 만도 한데 조합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하냐면 그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 건물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그 동의서를 가지고 우리 이미 권한을 거의 75% 확보를 했다. 동의서는 권한이 아닙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설정 계약을 맺어야 그게 권한이죠. 그러니까 동의서만 가지고 막 흔들면서 사람들 잘 모르니까 벌써 75% 확보했는데 니만 동의하면 좀 있으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한다. 좀 있으면.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가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권한이라든지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게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탈퇴 및 환급, 돈 내가 나올 때 탈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설명을 보시면은 모집 주체는 이의 가로 8의 1부터 6까지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밑줄 하나하나 끄면서 요거 잘못하면 돈 날립니다 뭐 이런 것들. 가로 2번 모집 주체는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밑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밑줄 사본을 5년간 보관. 이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조합원 모집 광고를 낼 때 우리가 모집하는 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자격원이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조합이 지금 얼마나 소유권이나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사고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로 이번에는 이런 것들 뭐 이런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막 사기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됐고, 그 다음에 5번 가입비 철회 및 반환. 요거 보자. 모집 주택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을 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액, 가입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금융기관 등입니다. 은행이라든지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예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비를 바로 조합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예치기간에 미리 맡겨둡니다. 일단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뒤에 보면은 주택조합은 가입 신청을 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밑줄 30일 가입에 관한 청약을 밑줄 철회할 수 있다. 자, 가입비를 바로 조합에 가져간 게 아니라 지금 예치기간이 맡아놨죠. 그 예치기간에 맡겨놓은 기간 30일 안에는 내가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의사표시를 한 서면을 발송한 날의 효력이 발생 밑줄 67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을 한 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때부터 밑줄 7일 이내. 지금 돈을 다른 기관에 맡겨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치기간의 장에게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치기간의 장은 가입비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밑줄 10일 이내.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모르고, 내 잘 모르고 지역주택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집 생긴다니까 가입한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그거 가입하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니까 그럴 때는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아무런 손해 없이. 이렇게 해서 그럴 때는 이제 예치기간의 장은 가입비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는 10일 안에 그 예치 가입 등을 반환해야 한다. 그리고 6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을 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미추. 30일 안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철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위 가로 2에 따른 기간 안에는 11조 8항 9항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모르겠죠.
나중에 30일이 지나고 나서는 그럼 철회가 안 되느냐? 됩니다.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일이 지나고 나서도 탈퇴를 할 수 있는데 그 조문을 30일 기간 안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8번 이런 것들은 됐죠. 그 다음에 총회 의결. 총회 의결하는 경우는 원칙은 1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20%가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나왔던 게 조합임원의 뭐 사임, 조합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이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게. 그래서 조합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에 관한 사항은 20%가 출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총회 의결 사항을 아예 안 써놔서 뭐라 하기가 그런데 좀 중요한 것들은 20% 이상이 출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정비법에는 똑같죠? 원칙은 10% 출석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20% 출석. 그 다음에 조합의 구성.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부터 미출,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쭉 미출. 계속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라고 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 요거 50% 이상.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이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고 최소 20명. 최소 20명. 그리고 가로 안에 보면은 그 가로 1번에 임대주택은 제외하죠. 임대주택은 제외. 밑줄해놓고 그 다음에 다만 뒤에 사업계획 승인되는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밑줄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자, 한번 해볼까요? 주택조합이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조합원을 몇 명 모집해야 되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죠. 그러면은 50% 이상이니까 500명 이상을 모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0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럴 때는 이거 빼야 되니까 400명 이상. 근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개발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지어야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1200세대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은 600명 이상을 모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밑줄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연히 조합원이 됩니다. 해서 지역주택조합 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1부터 해당 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미추.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투기과열지구 밑줄 하시고 첫 번째 줄에 투기과열지구 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해서 기억해 보면은 세대원 가로 띄워놓고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이 사람이 무주택자. 내지는 니은에 보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해서 주거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원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자.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그러니까 지역 직장주택조합원은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지위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런 분들 봤는데 내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부모님 그 병원 같은 것들, 의료보험 혜택 같은 것들 때문에 주민등록을 잠깐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 지위를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주민등록 이전할 때 그거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678페이지.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가로 1의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요겁니다. 요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 세대주인자.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이런 사람들. 근데 뒤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입주. 이건 누구만? 기획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무주택자이죠. 무주택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 광, 시, 군의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즉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얼마나 근로해야 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 하루라도 다니면 됩니다. 그냥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이렇게. 역시 직장주택도 마찬가지.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 공유에 속할 때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밑줄에 넣죠. 공유에 속할 때는 한 명. 그래서 1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허가받고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도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최소 20명이 아니라도 된다라는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다음에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은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것들도 같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일 현재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보면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아,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 미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지역 직장주택조합 교체 및 신규 가입. 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아서 여기 인가 받고 나서는 신규로 교체하거나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앞에 보면은 제목부터가 지역 직장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요거부터 보면은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실제가 생겼죠. 그 이후에는 양도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보면 기읍 조합원의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추가 모집 승인을 받는 겁니다. 추가 모집 승인.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세대를 짓기 위해서 조합원을 몇 명 모집했죠? 500명. 자, 이 500명이 일단 1000세대의 건축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500명이 짓다 보니까 이게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가 너무 큰 거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우리끼리 도저히 못 짓겠는데 100명만 더 모집하겠습니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모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 모집 승인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아까 했죠.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이 사망하면은 뭐 그 조합원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당연히 상속인으로 조합원을 교체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은은 뭐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가로 쭉 뛰어넘어 버리고 어디까지 가로요? 가로가 여러 가지인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전매 금지는 나중에 공급에 가면 나옵니다. 공급에. 그 다음에 조합원의 탈퇴. 자, 조합원의 탈퇴 밑줄 하시고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 미출. 그 다음에 미음 먼저 보죠.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 미출. 그리고 50% 미만 미출. 자,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예정 세대수의 변경.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변경. 자, 1000세대 모집 지으려고 500명 모집했는데 50명이 탈퇴했습니다. 그러면 50%가 안 되죠. 그 다음에 1000세대 지으려고 하다가 개발 호재 때문에 1200세대 짓기로 했습니다. 그럼 역시 500명은 50%가 안 되죠. 이럴 때는 미달된 범위만큼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자격상실.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상실.
여기는 근데 또 50%란 말이 없죠. 50%는 탈퇴랑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변경으로 50%에 미달하는 경우. 50%가 있는 건 여기만. 이렇게.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원칙은 안 되는데 이러한 경우들에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 사유가 있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위 1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거나 충원되는 자가 5의 가로 1, 2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이런 것들. 자, 충원되거나 재모집되는 자담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 몇 줄, 해당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자, 조합 설립 인가를 이때 신청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이때 조합원을 충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충원되는 사람,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때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 모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원되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내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몇 달 후에는 6개월 이상을 충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원래는 조합원이 안 되던 사람이 나중에는 조합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충원되는 사람들도 여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미출.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러한 서류를 갖추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에서는 권원 80% 소유권 15% 확보해야 되죠.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680페이지 비읍에 보면은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나와있죠. 680페이지 맨 위에 저기.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냥 소유자들이니까. 이미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뭐 권원을 확보했고 소유권을 확보했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직장주택조합에서도 지어진 걸 사오는 거니까 내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라는 건데 11번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80% 이상 미출하시고 권원을 확보 미출, 그 다음에 15% 미출하시고 소유권 확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권원은 80%, 소유권은 15%.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죠. 근데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 기존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그 동의 요건인데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서를 증명해서 이걸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있죠. 1번 전체를 리모델링 미출하시고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 다음에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오케이. 681페이지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앞에서 정비법이나 이런 데서도 했는데 동의한 사람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설립해 동의한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양수인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게 가로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책임 나오는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나머지 조합들은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인가를 받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뭐하죠? 신고. 그래서 13번에 신고하는 거 딱 하나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요거 딱 하나만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우선공급이라고 하는데,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줄 가로 안에 뭐는 제외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급이란 말이 원래 안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 다음에 뭐 가로 2번 이런 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조합 탈퇴라고 했죠. 아까 보면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비를 받으면 조합은 예치기간에 예치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30일 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규정을. 그러니까 30일 안에는 예치기간으로부터 바로 받아가면 되는 거고, 30일이 지나고 나서도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탈퇴할 때는 조합에다가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하면 됩니다. 그리고 탈퇴하는 조합원 내지는 제명된 조합원은 비용의 환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15번. 조합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밑줄. 탈퇴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가로라도 밑줄 제명된 조합원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문제. 제명된 조합원은 환급은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제명된 조합원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 요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개정된 건데, 원래 없던 건 아닌데, 자,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른 그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해서 밑에 쭉 나오는데 이런 거 볼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로 2번에 있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원 모집하고 뭐 광고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도 지역주택조합원이 한 명 데리고 가주면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주죠. 저 모르시나? 그런 거 하시는 거 있는데. 사업 잘 되는 데는 돈이 좀 작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한 명 이렇게 가입시키면 돈이 꽤 큽니다. 그거. 여러 가지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저도 강의도 힘들고 공인중개사를 가는데 683페이지 보려면 위에 거는 됐고, 누가 어떤 업무를 대행하는지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알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은 뭐 대충 그냥 푸십시오. 이런 것들까지 다 외우긴 좀 힘드니까 대신에 3번 요건 좀 기억하죠. 이게 이제 신설된 건데,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업무 중 거기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 및 자금 보관 업무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가입금, 조합원 가입비라든지 이런 것들 자금 보관 업무는 다른 사람은 대행하지 못하고 신탁업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자만. 오케이. 요것만 좀 기억하죠. 위에 누가 뭘 대행하는지 이런 것들은 됐고,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만. 그 다음에 뭐 4번, 5번 이런 거 됐습니다. 금지행위 뭐 이런 것들도 됐고, 그 다음에 실적 관련 자료 공개 이런 테스트 보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것들, 실적도 공개하고 자료 제공 요청하면 다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이게 다. 그 다음에 685페이지 조합임원의 결격서에 나오죠. 반가운 거 나왔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겠죠. 또 1번부터 4번까지는 역시 똑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까지는 똑같은데 밑에 선고유예 밑줄. 선고유예. 그 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밑줄.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에 보면은 징역 밑에가 금고고, 금고 밑에가 자격상실, 자격정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에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명예형이고, 그 밑에가 이제 재산형입니다. 벌금, 과료 이런 것들이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9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밑줄 등록사업자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우리가 삼성물산이랑 사업을 같이 하는데 삼성물산 이사가 우리 조합 임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하겠죠. 업무 대행사도 마찬가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당연히 대행사에게 유리하게 할 테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은 거고, 결격사유에 선고유예, 자격상실, 자격정지, 내지는 등록사업자나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통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언제 자격을 상실한다고 했죠? 당연퇴임. 개발법의 다음 날이 엄청 특이한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당연퇴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퇴임. 그래서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지위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퇴직. 그래서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주택조합의 임원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됐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위를 상실하고 임원은 당연퇴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또는 퇴직된 임원이 지위 상실이나 퇴직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밑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뭐 겸직 금지 의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감독 이런 건 뗐고 사학계획 승인의 신청. 오,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아, 뒤에 있구나. 감독.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686페이지 6번에 사학계획 승인 신청 보면은 여기 써놨죠.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고 나서 사학계획 승인 신청은 얼마 안에? 2년.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은 조합 설립 인가받았죠. 그리고 나면은 원칙적으로는 주택법에서도 리모델링은 허가받고 합니다. 허가받고 하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그때는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은 거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가로 1번에. 그래서 리모델링은 인가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원칙은 허가받지만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는 게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기본서랑 요약서랑 기출문제집 다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법 좀 남은 거 한 2시간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국계법 처음부터. 농지법은 제가 하루 보강 잡아가지고 그 하루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잡아서. 그래서 그 주택법 남은 거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꼭 보셔야 되는 거 나머지 정리하고 국계법에 이제 남은 시간 한 2시간 정도는 국계법 좀 1시간 정도 이론 강의하고 1시간 정도 문제 풀고 그렇게 할 거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무거우시더라도 기본서를 갖고 오셔가지고 주택법 남은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기출문제는 여기 학원에서 팔 텐데 EBS 그거 팔 텐데. 그 다음에 뭐 가로 2번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교는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뭐 노트에 있는 거 거기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공보증. 주택조합이 보면은 7번에 공동사업주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는 공사 시공보증서를 조합에다가 제출하는, 맨 마지막에 조합에 제출. 그래서 시공자를 대신해서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데 그게 30% 이상입니다. 총 공사비의 30% 이상을 보증한다라는 그 보증서를 조합에다가 제출해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사실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 나와서. 이게 작년에 생겼는데 뭐 작년 6월달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작년은 뭐 안 나온 거 이행하는데 뭐 올해는 나와야지. 자, 조합이 사업을 하는 절차를 잠깐 보면은, 자, 먼저 발기인들은 조합원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조합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 신고를 해야겠죠.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조합 모집 신고할 때는 권원을 50%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권원 50% 이상을 확보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 자, 조합원이 이렇게 일정 수 이상이 모였습니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이 모이면 이 모집 신고를 하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겠죠. 조합원들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들 모집하고 나서 모이고 나면은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자,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아까 권원은 얼마? 80%, 소유권은 15% 이상을 확보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겠죠. 그 다음에 모자란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를 해서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면 이제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조합원 모집하고 나서 인가 신청하고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해산해야 됩니다. 사업의 종결 여부라든지 조합의 해산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기수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터뷰 하시는 분들 가입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추가 분담금만 내고 있고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그때 나오려고 해도 탈퇴 규정이 있긴 하지만 비용 떨고 나면은 내 손에 남는 게 얼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빼자니 돈이 뭐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도 해산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절차들이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의 해산 여부라든지 사업의 종결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해보고 하자 하면은 계속 하는 거고 하지 말자 라고 하면은 그때 바로 해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2년 3년입니다. 2년 3년. 자, 여기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얼마 만에 하죠? 2년. 여기는 2년이죠.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건 2년이고 여기는 끝에 보시면은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이에요. 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할 때는 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거 그걸 얼마 안에 안 하면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받지 못하면. 이렇게. 그래서 모집 신고가 수리되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인가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의 종결 여부나 조합의 해산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는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개최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회를 개최해서 의논을 해보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그만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가로 1번에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여기부터죠. 인가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3년 안에 밑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하는 건 2년이고 받지 못하면 3년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자,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됐죠. 이날부터 인가는 얼마 안에? 2년 안에 받지 못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받지 못하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인가를 3년 안에 인가 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종결 여부나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총회를 수립하려는 주택조합 임원 또는 발기는 총회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정해서 주택조합의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조합 발기인은 총회의 결과를 자 조합 설립인가 이거 누가 내줬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 줍니다. 통지.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주택조합 그 개념 플러스에 1번에 보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가입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경우 다음에 구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해서 인가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인가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고 3개월 안에 총회를 개최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안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역시 총회를 개최하는데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때부터 3개월 안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둘 다 3개월. 이렇게. 그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3개월 내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기간의 만료점부터 3개월 내에 총회를 개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됐고 3번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밑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이 경우 20% 이상이 직접 출석.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해야 사업을 그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4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뭐 회계감사 이런 것들도 됐고. 이렇게. 여기까지 조합입니다.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이런 것들은 뭐 매해 시험 문제입니다. 매해.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면은 자, 조합원을 맨 처음에 종류가 세 가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내지는 무주택 세대주인자. 이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이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되죠. 이렇게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하는 것도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안에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내지는 무주택 세대주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건 누구만? 무주택자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소유자들이.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건설하든 공급하든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모집할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모집하려고 할 때, 모집 신고를 할 때는 권원을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되죠? 50%.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하는데 권원을 5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원의 수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을 하는데 최소 얼마여야 되죠? 2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일정 수 이상 모이고 나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겠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권한은 얼마? 80%, 소유권은 1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권한이나 소유권? 그냥 인가 신청하면 되는데 인가를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미 각도 과반수. 동반 리모델링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뭐 하면 되죠? 신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얼마나 해야 되죠? 2년. 신청하는 건 2년. 신청하는 거. 신청을 하고 나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다음에 하는 거고 신청하는 건 2년.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는 게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실체가 없는 지위만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합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내지는 탈퇴나 세대수의 변경으로 인해서 50% 미만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조합원이 자격 상실이 됐을 때에는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아, 하나 빠졌구나. 사망. 뭔가 핀 것 같아. 사망. 이렇게. 그래서 사망일 때의 이 상속인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죠. 자격 요건이 없더라도 50% 이상이라도 무조건 상속인으로 조합원을 충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원으로 충원되는 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나머지 임원의 뭐 결격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충을 하시고 요거 그 다음에 업무 대행 중에 자금 보관 업무 이런 것들은 누가 대행한다고 했죠? 신탁업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아까 자금의 반환이었는데 요거는 꼭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675페이지 5번에 675페이지 맨 밑에 5번 이것도 작년 말부터 시행이 됐던 거 12월부터 시행이 됐던 건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집주택에는 주택자 가입 신청을 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예치기간에 예치하는 거죠. 금융기관, 은행이라든지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얼마 안에? 30일 안에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청약을. 그 다음에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체돼 버리면은 내가 청약을 철회 못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을 한 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 의사에 도달한 때부터 7일 안에 예치기간의 장에게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반환을 요청받은 예치기간의 장은 10일 안에 반환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청량을 처자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꼭 좀 봐주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은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탈퇴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은 비용의 환급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생긴 지가 한 3년 됐는데 생기고 나서 한 2년 내리 출제를 했죠. 방금 말씀드린 거 탈퇴할 수 있고 탈퇴는 비용의 환급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자격 이런 것들,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들은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산 의무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원의 결격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좀 보충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보면, 자, 모집 신고하고 나서 인가 받는 건 얼마 안에? 2년 안에 받지 못하면,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얼마 안에 받지 못하면?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사업의 종결 여부라든지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총회 개최는 이 기간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개최하는데, 의결을 할 때 얘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동요권이 상당히 없죠. 이런 것들까지. 요 정도.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사업계획 승인 1시간 하고 주택 공급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요약서 강의를 할 때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택법 남은 거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이론하고 나서 문제 풀 겁니다. 이렇게.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